인공 눈물 넣고 있어. 자, 오늘은 어제 고영선 사장님이 진행해 주고 오늘은 지금 28페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명정 사장님이 진행해 주실까요? 네. 제가 어제 진행했어요, 수도님. 아, 그랬어요? 어제 그저께 내가 했고. 네. 그랬구나. 와. 우리 윤미 사장님이 한번 진행해 보실래요? 네. 윤미 사장님 해주시면 참 감사할까요? 돌아가면서 어차피 하니까 해봅시다. 네, 유리천장 들어올리기 맞죠?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첫 번째, 발거벗은 하버드 신입생이 깨달은 것은 우리 명정 사장님께서 한번 해볼게요. 읽어주세요. 네, 벌거벗은 하버드 신입생이 깨달은 것. 1월에 어느 눈 내리는 밤 하버드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나는 시험을 앞두고 늦게까지 공부를 몰두하고 있었다. 그날은 이른바 2주일 동안의 읽기 시간이 끝나갈 때였다. 읽기 기간 동안 강의는 없다. 대신 학생들은 명목상이나마 시험에 대비하여 다양한 자료를 읽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그 기간에 시험 준비를 더하여 무지하게 많은 과제를 내준다. 학생들의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읽기 기간 동안 도서관과 구내식당은 그들이 뿜어내는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그날 나는 자정까지 6시간 내내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흐리멍덩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기숙사 앞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게 실제 상황인지 아니면 오랜 스트레스로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옷을 벗은 학생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앞에서 우리는 캄캄한 밤에 화려한 불빛을 동시에 내뿜어내는 암컷을 유혹하려 했던 맹그로브 숲속의 반딧불이를 만났다.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집단적 발광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한다. 매년 시험기간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하버드에서는 프라이어 멀 아이스크림이라는 행사가 열린다. 사실 이 행사는 조신하지 못한 행동을 했던 옛날 선배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존 애덤스는 독립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반면 그의 아들 찰스 하버드 야드에서 친구들과 함께 옷을 벗고 달리기를 하다가 발각되어 하버드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다. 그 사건으로 그들 모두 퇴학을 당했지만 나중에 다시 복학 허가를 받았다. 어쨌든 이 기괴한 전통은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찰스의 시절로부터 300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하버드의 용감하고 열정적인 학생들은 모 워홀 앞에 모여서 옷을 벗는다. 그리고는 반쯤 언 몸으로 요서 깊은 하버드 야드의 싸늘한 거리를 무리지어 달린다. 기숙사 건물 안에 있는 수백 명의 관중이 창문 밖으로 소리를 지를 때면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달리기를 멈추고 추위를 익히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든다. 행사가 벌어지는 동안 그들은 실제로 동상에 걸릴까봐 걱정하고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민망함으로 잠시나마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잊는다. 네, 감사합니다. 고영생 사장님 이어주시겠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프라이멀 스크림을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여기서 잠시 나에 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겠다. 우선 나는 하버드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 시간을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보냈다. 그곳 사람들은 비교적 옷을 잘 갖춰 입는다. 눈길에서 옷을 벗고 달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눈이 안 내리기 때문이다. 둘째, 나는 수줍음이 많다. 클럽에 가본 적도, 바에서 여성에게 말을 걸어본 적도, 옷을 벗고 물에 뛰어들어 본 적도 없다.
그날 밤 1층 기숙사 창문으로 프라이멀 스크림의 광경을 지켜보면서 내가 대학 시절의 소중한 경험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동료들은 밖에서 뜨거운 젊음을 만끽하고 있는데 기숙사에 틀어박혀 아우구스투스의 로마에 관한 글이나 읽고 있다니 이 순간 나도 동참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피로에 찌든 나는 나의 두뇌는 방 안에서 옷을 벗고 기다리다가 프라이머 스크림 무리가 달리기 시작할 때 어둠을 틈타 합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기숙사 현관문이 꽝 닫혔을 때 나는 첫 번째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텍사스 출신이다 보니 옷을 벗어도 눈길을 달리려면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실수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학생증을 방에 두고 온 것이다. 기숙사 현관문을 열려면 학생증이 꼭 필요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신분증은 기숙사 방바닥에 널브러진 바지 주머니 속에 고이 들어있을 터였다. 게다가 나는 혼자였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고 무리 속으로 몰래 잠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벌거벗고 있어도 무리 안에 있으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혼자서 옷을 벗고 달리며 모두들 나를 알아볼 것이다. 강추위 속에서 벌벌 떨며 그나마 나은 방법이 뭘까 궁리한 사이 역시나 나만큼이나 수줍음이 많은 기숙사 여자 동기가 도서관에 가기 위해 책을 한가득 안고서 현관을 걸어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우리 두 사람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전략을 택했다. 서로 못 본 척 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발가락은 시퍼렇게 얼어붙은 나는 현관문을 닫히기 전에 잽싸게 기숙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장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옷을 입었다. 내가 기숙사에 살았던 4년 동안 그녀는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하버드 전통에 참여하려다가 실패로 끝난 나의 시도를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렇게 나의 프라이멀 스크림은 기숙사 밖 60cm 거리에서 끝이 났다. 물론 나 역시 그녀가 내 알몸을 본 유일한 여학생이라는 사실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네, 내가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윤정 선생님 네. 부탁드릴까요? 너무 재밌네요. 아, 이게 다 벗는 건가 봐. PT까지. 내가 굳이 프라이머 스크림 얘기를 꺼낸 것은 그 행사의 외설스러움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건을 계기로 깊고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다른 사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다.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겠다고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하버드 야드에 뛰어들지 못한 벌거벗은 신입생과 같다. 춥고 외롭다. 그리고 멀리 나가지도 못한다. 반면 무리지어 알몸으로 달리는 것은 빅 포텐셜의 위력을 활용하는 것과 같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멀리 달려갈 수 있다. 링크드인이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인 리드 호프먼은 이러한 생각을 잘 요약해 주었다. 아이디어와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혼자 나간다면 언제나 팀에게 지고 말 것이다. 가장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인 애플의 설립자인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위대한 성공은 절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팀으로만 가능하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들은 체력 훈련 동안의 극한의 고통을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 서로 팔짱을 낀다. 네이비실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개인은 게임을 하지만 팀은 게임을 이긴다. 하버드 프라이머 스크림 행사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동료의 힘이 필요하다는 진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네이처에 게재된 한 논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8만 건의 관계 분석을 통해 최고 청취자는 가장 많은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이들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나의 결론을 뒷받침해 주었다. 실험사회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또 다른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언덕의 경사를 눈으로 측정할 때 주변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옆에 있을 때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경사가 10에서 20% 더 낮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다.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대상을 평가하는데도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친구가 1m 거리에서 딴 곳을 쳐다보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존재로부터 자원과 지지를 얻는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을 때 언덕은 더 완만해 보이고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이고 장애물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동료를 멀리한 채 사무실 파티션 안으로 혼자 틀어박히는가? 왜 대학생들은 홀로 도서관 구석에 앉아 카페인이나 각성제나 항우울제로 버티면서 중압감을 떨쳐내려 하는가? 내가 하버드 신입생 학생감 자격으로 수백 명의 입학생 서류를 살펴보았을 때 놀랍게도 기숙사 독방을 요구하는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이유는 독방이 더 넓거나 고급스럽기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존재가 방해가 되거나 학업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독방을 선택한 이들은 장기적인 성공과 행복감을 위한 중요한 요인, 즉 다른 사람이라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하버드는 신입생들을 위한 심리학 강의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네, 이게 조금 긴데 요 단락만 하면 될까요? 네, 요거 하버드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 요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다음 거까지 네.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하버드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이 강의를 담당했던 탈벤 샤흐르 박사는 당시 앞서가는 심리학자였다. 그는 하버드에서 이름마저 생소한 긍정심리학을 처음으로 가르쳤다. 앞서 소개한 프라이멀 스크림 행사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버드에서 가장 권위 있고 신중한 교수 중 하나인 달은 실험적인 세미나를 추진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내게 새로운 심리학 강의의 수석 조교로 와달라는 제안을 했다. 그 강의는 하버드의 모든 학생에게 긍정 심리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탈 교수는 그 수업을 위해 캠퍼스에서 가장 큰 강의실을 빌던 것 같았으면서도 강의 첫날부터 자리가 부족할 만큼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이후 2년 동안 하버드생 5명 중 1명이 탈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하버드생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심리적 행복감을 유지하는 방법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 무렵 나는 하버드에서 잠재력을 주제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나는 하버드생 1,600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검증된 심리검사 및 설문을 담은 자료를 나누어 주었고 학생들은 약 1시간 동안 답변을 작성해 주었다. 이 연구의 목표는 하버드에서 성공과 행복을 모두 누리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자질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누가 하버드에서 최고의 성공을 받을지 예상할 수 있을까? 설문조사에서 얻은 데이터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 값싼 컴퓨터는 종종 고장을 일으켰다. 어쨌든 나는 자료 분석을 통해 가구 소득, 고등학교 성적, SAT 점수, 수면 시간, 수강 중인 과목 수,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네, 다음에 우리 명정 사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데 분석 과정에서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학생의 개인적 자질이 학업 성적이나 행복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던 것이다. SAT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전 과목에서 C를 받았던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가난한 학생도 부유한 학생하고 못지않게 높은 학점과 행복감을 맛보고 했다. 페이스북 친구 수도 외향성이나 같은 성격적 자질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미하는 상관관계는 계속해서 발견되지 않았고 나는 점차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요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관계였다. 널리 알려진 검증된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지를 측정함으로써 나는 사회적 관계야말로 하버드 학생들의 개인적 학문적 성공 가능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임을 확인했다. 사회적 관계는 심리적인 행복감과 낙관주의, 우울감 극복을 예측해주는 최고의 기준이었다. 또한 시험이나 학술적
경쟁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와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도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요소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네, 하버드에서 감사합니다. 저희 명생 사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하버드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 문화와 동료들과의 관계에 부드럽게 융화될 수 있는 능력이다.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하버드에서 성공은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아니라 관계를 잘 유지하는 자가 살아남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성공한 인물은 가장 밝게 빛나는 슈퍼스타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공을 거둔 인물은 밝게 빛나는 별자리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한 사람이다. 곧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진리는 하버드의 벽을 넘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우리가 일과 삶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바라보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예, 명정 사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읽으셨던 부분에서? 음, 무리 속에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행동, 우리 영상을 봤었던 거에 또 기억이 났어요. 한 명이 하늘을 쳐다보고 손가락질을 했을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다가 세 명이 같이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있을까? 궁중이 모두 다 쳐다보는 것처럼 여기도 뭐 이런 전례가 하버드에서 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 이게 시작이 되어서 그 사람 따라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생겼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 부분이 다 사회적 관계라는 거. 그래서 혼자 하는, 그래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 말을 계속 주의 깊게 얘기하려고, 뒷부분을 얘기하려고 앞부분의 배경을 오늘 많이 깔은 것 같거든요. 네. 시작이, 난 하버드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를 얘기를 했잖아요. 하버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을 얘기를 쭉 해나갈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그거네요. 사회적 관계. 맞아요. 저도 여기서는 군중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군중 심리가 참 큰 힘을 발휘하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첫 번째, 그 좀 전에 명성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 사람이 되면서, 그 세 사람이 되면서 모든 게 이제 안정되고 좀 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거에서 첫 번째 사람이 가장 그 뭐라 그러지? 줏대 있는 사람, 그 확신이 완전 결단이 바로 선 사람, 그런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기가 가장 어려운 거고, 혼자가 가장 어려운 거고, 셋 이상이 모였을 때 이런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심리가 발생한다는 거, 그런 군중 심리를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영생 사장님은 어떠셨을까요? 예, 저도 뭐 오늘 유리창 천장 들어올리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이런 주제잖아요. 갑자기 저는 이런 말이 떠올랐네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좋다는 어떤 그런 요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좀 제가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 책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우리 책의 끝에 왜 종이 쪽지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게 그거죠. 하버드 교수 대가 쇼나처의 연결될수록 무한히 커지는 잠재력의 비밀 해가지고, 위대한 성공은 절대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을 첫 페이지에 넣은 듯이 오늘 그 페이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비즈니스도 절대 혼자 하면 안 된다. 같이 어찌도 혼자 하면 안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거고,
결국 팀워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팀워크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그런 오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거 하버드 대학교 재밌는 행사를 알게 됐네요. 음, 맞아. 팀워크에 대한 거 그런 것도 나왔고 또 하버드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긍정 심리학의 문을 열었더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 인간은 긍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게 아닐까. 근데 그걸 안정적으로 해주는 게 팀워크, 그 팀 안에 소속되는 거, 함께 하는 거, 거기서도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강의가 생기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저희도 그렇잖아요. 혼자 하면 어려운데 함께 하면 멀리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힘이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현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맞아. 내용인 것 예. 같아요. 네, 저희 또 우리 윤정수 권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일단 진짜 서론을 좀 잘 열어놓은 자체가 요거를 일단은 이해를 하고 가자라고 할 때 이제 방법론이 뒤에 나오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라고 했을 때 융화라는 단어가 뒤에 있어요. 36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 까만 글씨 보면 관계를 잘 유지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 전에 가장 잘 적응하기 같은 말 아닌가? 어뜻 보면 가장 잘 적응하는 자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자가 비슷한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잖아요. 잘 적응해야 되는데 이 적응과 유지는 다르대요. 그 위에 보면 부드럽게 융화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거는 적응을 했다 안 했다 보다는 융화라는 단어를 다시 제가 찾아봤거든요. 서로 어울려서 갈등이 없이 화목하게 되는 게 융화래요. 적응을 한 거는 나의 어떤 주관적인 거죠. 혼자. 나 잘 적응했어. 잘 학교 다니고 친구도 몇 명 있고 교수들한테도 학점 잘 어느 정도 보통적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잣대에 대한 잘 적응됐다라는 부분인 것. 그다음에 자기 주관적인 거. 근데 융화는 정말 모두가 두루두루 다 인정하고 두루두루 갈등이 없이 다 섞여 있는 잘 섞여서 녹아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아웃사이더가 아니니까 나는 잘 적응한 거야. 이게 아니고 이건 것 같아. 이 깊이는 뒤에 갈수록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뭔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을까 하고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밝게 빛나는 별자리 안에서 사람들은 밝게 빛나는 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자리를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어제 그 야구선수 강의에서 이분이 18년 동안 있을 때 자기가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주연과 조연의 역할을 자기는 뚜렷이 알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주연을 안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이걸 알고서 조연 역할을 기꺼이 했었고 또 필요로 할 때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근데 어제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여튼 그 야구 선수가 생각났어요. 양준혁. 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 표현을 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융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융화라는 거 저는 오늘 꽂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뻘거벗고 나왔는데 섞여보면 적응될까 싶었는데 적응도 안 됐을 뿐더러 융화도 안 된 거겠지.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대를 맞아요. 합니다. 여기서 보면 참 저희도 기초적인 이 융화에 대해서 습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융화가 가장 어렵거든요. 나를 맞아요. 버리고 그룹 안에 색깔을 맞춰가기 위해서 있는 게 융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말씀하실 때 이게 생각나서 결을 맞춘다는 그 명정 스폰서님의 내용. 네, 결을 맞춰가는 거다. 나왔는데 진짜 이게 말이 쉽지. 우리 그냥 따라하면 돼 이렇게 같지만요. 나를 버리고라는 게 전제가 들어가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개개인들이 우리가 각자 자신의 빅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예, 누구나. 맞아. 근데 그걸 자신의 색깔을 버린다? 자신의 색깔을 녹아낸다? 이런 것들 얼마나 큰 고통에 감수하면서 그렇지.
비워내는 작업이 우리 빼독도 힘들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역시나 오늘도 책에도 나와 있다는 점. 한 줄 한 줄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오늘 진행을 한다고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집중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가, 의견이, 인사이트 그런 내용들이요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계속 쭉 진행해 주세요 앞으로. 부각자로서 너무 잘하시는데. 아, 네. 그래요. 이렇게 네, 녹아내린다라는 그 표현도 참 오늘 인사이트 있네요. 그렇지. 네. 그게 융화예요. 섞여야 되니까. 오늘 그런 시간을 자작 나누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아유, 좋네요. 진행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네, 가는 감사합니다. 거죠. 너무 진행을 잘하시네. 아,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마무리 제가요? 사장님 하시면 돼요. 네. 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네. 네, 오늘은 개인보다 집단에서 발현되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 발현되는 힘을 실험하기 위해서 마침 또 저희는 또 오늘 또 딱 기가 막힌 타임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한 번 더 발현시켜 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내일 저희 공휴일인데 하나요? 안 합니다. 공휴일은 안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우리 명정 사장님의 힘으로 네. 가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찍고. 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유, 네, 네.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아유, 하고 구호 선정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네, 구호. 오늘 고 준비, 야! 고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나는 있다. 할 수 있다. 가자, 파이팅! 하자, 화이팅! 고영생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른 몸 깨달 하시고 이따 봬요. 네.